believe that you have left me. I keep telling myself that it's true. I can get over anything you want, my love, but I can't get myself over you. Don't forget to remember me and the love that used to be. I still remember you. I love you. In my heart lies a memory to till the stars above. Don't forget to remember me, my love. On my wall lies a photograph of you, girl. Though I try to forget you somehow, you're the mirror of my soul. So take me out of my home. Let me try to go on living right now. Don't forget to remember me and the love that used to be. I still remember you. I love you. In my heart lies a memory to till the stars above. Don't forget to remember me, my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군경의 공격으로 최소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 쿠데타의 진압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거죠. 네네.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미얀마 전역에서 무자비한 이 진압에 최소 18명이 숨졌는데 그래서 피해 일요일이라고 불렸거든요. 네. 사흘 만에 또다시 이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세 손가락 경례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지금 미얀마 이 민주화 시위대를 응원하는 의미의 경례라고 하는데 저희도 희생당하신 민주화 이 시위 하시는 미얀마 시민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경례를 하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 심은정 님이 신청해 주신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 틀어드렸습니다. 네. 아마 두 번째로 이제 선정이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심은정 아까 계시던데 축하드립니다. 네. 왕곡 나왔다고 좋아하셨어요. 와, 왕곡. 아니, 아리둥절님은 왜 장례식장을 떠올리세요? 좋은 노래를. 네. 이사나님이 너무 슬프다 미얀마 사태라고 네. 해주셨고요. 7번 방의 유물님은 3, 4만 날 만나서 더 반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몰랐는데 채팅창 보다 보니까 오늘이 삼겹살 데이라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네. 저녁 메뉴가 안 그래도 식당 저녁 메뉴가 삼겹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네. 이사나님이 삼겹살 드셨냐고.
저 못 먹었는데 드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희주님이 오늘 오후에 MB 뉴스 보고 구독 눌렀대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IM 써니님, 저도 경례 동참합니다. 네. 아, 러블리 고맙습니다. 이너님이 삼겹살 데이라고 손가락 3개라고. 연관성이 있긴 하네요. 네. 써님이 미안 마요 울지 마요 하셨습니다. 네. 네. 마중물님이 마봉춘 구내식당 좋네요. 정말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날에 맞춰서 너무 메뉴를 정해주시더라고요. 탁월합니다. 네. 나중에 뭐 놀러 오시면 저희가 식당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공개 방송하고 식당에서 같이 회식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날이. 코로나 언제 가나요? 진짜 슬픕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코너가 준비가 그렇죠. 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얼굴이 나오실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뉴스 프리데스크 새로운 코너입니다. 바로 월드 나우라는 코너인데요. 외신 뉴스를 전해드리는 코너인데 통일국제팀의 김정원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오세요. 네. 네. 오늘 예쁘게 나비 넥타이를 하고 오셨습니다. 네. 적응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보여요. 무슨 컨셉이신 거예요, 이거 대체? 자, 일단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통일국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방송 톤이네요. 그러니까요. 데스크 출연 톤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약간 시상식 오신 것 네, 같아요. 오스카인 줄 알았어요, 여기.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외모도 너무 약간 배우처럼 찐하시고 멋있으신데, 진짜? 정말 적응이 안 돼요. 네. 지금 속보 나왔어요, 속보. 김정원 기자 나비 넥타이 잘 어울려. 네. 아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방송에서 처음 해보신 건가요? 방송에서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세요? 예전에. 이런 어쩐지. 컨셉이 좀 잘 어울려. 왠지 이게 아무나 어울리는 컨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처음 하면. 한 10개 사놨다가 그 다음에 쓸 일이 없어갖고 다 이제 그 친척 동생한테 다 아쉽네요. 줬었죠. 아쉽네요. 네. 다시 좀 회수해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내가 아마 전화를 했을 거예요. 네네, 가져오라고. 네. 러블리 인너님이 올 외신 기자님이시면 외국어 몇 개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거의 뭐 세계 국어를 통달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통달은 아니고요. 네. 네. 어쨌든 제일 이제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은 이제 익숙하신 영어부터 할까요? 한번 자기소개. 자신감 있게 나오시는데요. 짧게. 짧게. Hello everyone, this is Jongwon Kim. I'm really happy to be here. Every 2 weeks I will be here to talk about some international issues. I will try to deal with them in a super entertaining way, but not in a superficial way. Thank you very much. 처음에 잔잔하게 생각하시다가 좀, 야. 기초 영어에서 훅 그러니까. 들어가는데요? 훅 들어가는데요? 네. 네. PN 키러님이 안 시켰으면 우셨을 듯이라고. 근데 이 정도는 좀 기본이죠. 그쵸. 우리 국제팀의 능력치가 이 정도는 기본이고. 영어는 다 하시잖아요. 뭐 시키시려고요? 좀 더 나와야죠. 3개 국어라면서. 네. 네.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이제 네. 경상도 사투리. 아닙니다. 독일어 조금. 독일어. 네, 독일어. 네, 이제 네. 가봅시다. 구텐탁. 예. 이제 구텐 아벤트죠. 저녁이니까. 네. Guten Abend, alle zusammen. Ich heiße Jongwon Kim. Ich freue mich, Sie zu treffen online. Alle 2 Wochen ich werde hier zu sein, über internationale Themen zu sprechen. Vielen Dank. 무슨 말이에요? 영어는 좀 알아듣겠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영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 그리고 이제 국제뉴스 이야기를 좀 할 거다. 2주에 한 번 정도. 마지막 말 알려드렸어요. 비엘렌 단케. 필렌 dank. 단크. 네. 네. 무슨 뜻인가요, 이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몰라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갑시다. 네. 하나만 더 갑시다. 네. 불어는 진짜 짧게. 진짜 짧게. 진짜 짧게. 진짜 짧게. 네. Bonsoir à tous, je m'appelle Jongwon Kim, je suis enchanté de vous rencontrer. Aujourd'hui, je vais parler de vaccin. Merci beaucoup.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끝났어요. 아니 아리둥절님이 못 알아듣는다고 막 내뱉네라고. 아무도 몰라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술 안 취했어님이 속보 대박. 앙다다씨님이 혀에 버터 보소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외국어 배우는데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불어는 한 3달밖에 안 배웠어. 그래서 되게 짧아요. 더 물어보시면 이제 빠크동 이러고 빠크동. 뭐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네. 예. 역시 준비된 능력자십니다. 사계국어라고 IM 써니님이 경상도어까지 하면 사계국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상도 안 하는 걸로. 오늘 네. 코너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첫 시작인데 네. 어떤 얘기를 가져오셨나요? 사실 제가 불어 소개할 때 맨 마지막에 했던 게 오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상인데. 막상. 그러니까 백신. 백신입니다. 네. 네.
올해가 사실 그 소해해잖아요. 신축년.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주부터 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소가 그 소해해가 백신의 해예요. 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소 때문에 백신이 있게 된 거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우리나라는 이제 소해해 신축년에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 극복하지 오. 않을까라는 아. 뭔가 감이 좋네요. 네, 기운이 일단 좋네요. 기운은 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오. 지금 제목에도 저희가 소와 백신이 관련이 있다고 이잉하면서 네. 적어놨는데 소와 백신이 진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백신이란 말을 먼저 이 단어를 발명한 사람이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텔. 파스테르. 저 어렸을 때 그 우유 먹고 싶다고 이제 엄마 이제 졸르다가 그러니까요. 혼났던 경험이 비싼 있어요. 우유죠. 아, 네. 그때는 매주. 파스테르가 이제 프랑스 생화학자인데 이 백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제 그 고안해낸 사람입니다. 근데 파스테르는 사실 그 광견병 그리고 그쵸. 이제 닭 콜레라 백신을 그러니까 병원 미생물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떤 그 백신의 원리를 알게 돼서 개발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파스테르가 자기보다 100년 먼저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제너. 에드워드 제너의 종두법, 이 천연두 백신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어떻게 개발하게 됐냐면 이 소 갖고 있는 병 중에 우두라는 병이 있어요. 네. 이게 천연두처럼 이렇게 막 물집이 생기고 그런 병인데 그 이제 우유를 짜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우두에 걸렸는데 나중에 천연두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뭔가 소하고 천연두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두랑 이거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너가 어떻게 했냐면 이 우두에 걸린 그 여성분의 손에서 종기에서 고름을 빼요. 이 고름을 8살 소년한테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6주 뒤에, 그러니까 물론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살짝 아프긴 했는데 뭐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6주 뒤에 진짜 천연두 고름을 집어넣어요. 아. 근데 안 걸린 거예요. 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천연두 백신이 개발이 돼서 접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백신이라는 말은 몰랐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정도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파스테르가 100년 뒤에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난 뒤에 이 제너를 기리는 마음에서 소가 라틴어로 vaca예요. V-A-C-C-A. 여기서 이제 백신, V-A-C-C-I-N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으니까 사실상 소 덕분에 백신이 개발이 된 거죠. 오, 네. 몰랐네요, 오, 진짜. 이렇게 이거. 소와 백신의 연관성이 딱 있네요.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말을 파스테르가 개발한 건 알았는데, 고안해낸 건 알았는데, 이게 소하고 관계됐다는 건 최근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 뭐야, 시청자분들도 아마 처음 들으신 소식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바카. 채팅창에는 파스텔 우유값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옛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다들 그 기억들이 있으시군요. 네. 아 그렇다면 이제 프랑스가 그럼 백신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접종을 잘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 7% 정도 그래요? 되거든요. 아 전체 인구에서요? 네네. 이게 이유가 몇 가지가 좀 복합적이긴 한데 일단은 그 프랑스 정부의 보건 정책이 좀 신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작년 12월에 원래 프랑스 정부가 음성이거나 뭐 백신 맞았다는 접종 증명사가 있어야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명 뭐 백신 강제법 추진하다가 철회를 했어요. 네. 이제 국민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 중에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백신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의 자유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생활에 좀 민감하잖아요. 프랑스 그쵸. 사람들이. 네, 네. 이런 걸 계속 반대를 하면서 철회가 됐고 또 예전에 그 과거 전염병을 잘못 관리한 사례가 있었어요. 1990년대 초에 혈우병 환자 한 1000명 정도가 그 HIV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관련된 장관 4명이 재판을 회부됐는데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9년인가 그때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할 당시에 뭐 한 9,400만 개의 백신을 준비를 했다가 네네. 한 1,800만 개 정도로 못 쓰고 폐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만큼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이 세군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고 아, 그건 그때 아니고. 이제 뭐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아. 그래서 이제 폐기하고 나니까 뭐 백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백신 정책에 대한 불안감, 불신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제대로 수요도 못 하는데 이제 하는데. 뭐 코로나 백신 이야기 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10%가 안 됩니다. 네. 어. 백신이 뭐 참 많은 생명을 사실 살리는 건데 이런 이야기는 좀 아이러니한 그렇죠. 경우가 네네.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지금 접종률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접종 1등이거든요. 몇 퍼센트나 받았어요? 이게 보면
이게 2번 맞은 사람도 있고 1번 맞은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퍼센테이지는 2번 맞은 사람까지 포함한 퍼센테이지예요. 전체 인구 대비. 아, 네. 이스라엘이 93.5%. 와.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대박이네. 최소 한 번은 맞은 거예요. 2위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네. 61%. 영국이 한 30% 정도 되고요. 네. 미국이 한 22%. 유럽연합이 전체적으로 한 7에서 8%. 오, 뭐 독일, 생각보다 이탈리아 낮네요. 그 정도. 근데 유럽 쪽이 조금 낮아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물량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물량이 부족한데 이렇게 많이 맞았냐? 네.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는데 화이자랑 계약을 맺을 때 그 접종자의 실시간 정보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는 얼마고 성별, 기저질환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화이자에 제공해 주는 대가로 물량을 엄청 확보를 했어요. 오. 그래서 많이 맞고 있고 빠르게 맞고 있고. 아, 저 예전에 카드사에 카드 가입하면 그때 풍기였었던 장난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엄청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신상 정보를 네, 네, 네. 카드 회사에 넘기고 그 장난감을 샀던 그 아, 기억이 나네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내 지금. 개인 정보를 넘기는 대신 많이 받은 거예요. 이 네, 백신 네, 물량을 네, 다 네, 전수 네, 이거 네. 공수를 받았군요. 그래서 세계에서 아. 접종 1등이 돼 있고 아. 굉장히 지금 빨리 일상으로 회복을 지금 시동을 걸고는 있는데 뭐 확진자도 아직까지는 한 3,000명 정도 하루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해서 그쵸. 좀 빨리 시작했으니까 그나마 지금 30%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이제 추가로 승인을 해서 같이 맞고 있고 네. 미국은 이제 트럼프 때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가 바이든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 22% 정도 되는데 좀 더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근데 이 나라들을 제외하면 유럽이 굉장히 저조한 게 물량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이런 제약회사들이 자기들도 코로나 백신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나라들하고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100개 줄게라고 했는데 막상 생산하다 보니까 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급이 차질이 생기니까 뭐 유럽 같은 데는 약속했던 물량의 절반밖에 지금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데는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될 정도로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백신 부작용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도 그 안 그래도 이제 뭐 백신 맞고 나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서 이게 물론 연관성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아서 조사 중이긴 네네. 하지만 네. 지금 이미 좀 많이 맞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사례들이 좀 쌓여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미국 자료를 한번 보면요. 미국은 지금 화이자하고 모더나 2개를 맞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부르는 거기서 이제 이 백신 부작용 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걸 좀 봤어요. 네. 봤더니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작년 12월 14일부터 1월 13일까지 요 기간인데 160만 명 정도가 맞았는데 이 중에서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가 0.4%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0.4%. 두통이라든지 네. 약간 메스껍다든지. 근데 이 중에 심각한 부작용, 그러니까 뭐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는 0.04%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일반 독감 백신의 부작용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 백신이 뭐 독감 백신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부작용이 많다거나 그런 건 그러긴 아니다라는 그러긴 게 미국 질병 통제예방센터 자료고요. 네. 그 다음에 프랑스 자료도 있어요. 프랑스 식약처가 이제 봤더니 여기는 지금 그 백신 제품별로 이제 부작용 사례를 정리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0.55%, 그 다음에 화이자가 0.16%, 모더나가 0.11%. 다 1% 미만이거든요. 네. 이 프랑스 식약처 설명도 뭐냐면 다 이렇게 일반 독감 백신 정도의 부작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또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우리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 프랑스도 그러고 물론 백신 맞고 난 뒤에 사망자 발생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백신하고 사망 관계가 입증된 건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인과성이 입증된 사례는 사망자가 있긴 있었지만 네. 백신 때문에 숨졌다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돌티기님이 그걸 얘기 안 하니 우리나라 언론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상황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네네. 그런 식으로 개인 정보를 넘기고 백신을 많이 공수받았다는 부분이 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따지지 않고 왜 이스라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냐 뭐 이런 이야기 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이스라엘 빼고 유럽도 지금 물량 못 받는 거는 사실이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약간 기싸움도 하기도 했었어요. 아. 이제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좋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사실 저희도 이런 이야기를 담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방송 기사를 쓰다 보면 들어가야 될 정보들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핵심 정보들을 이렇게 좀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네. 길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아, 그렇죠. 저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프리데스크가 존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정유현님이 이스라엘 접종 조건 처음 들었다고 아. 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처음 듣는 부분이 꽤 많으시군요. 네네. 요즘 또 백신 그 소식 중에 새치기 접종이라고 해서 맞죠. 네. 남들보다 먼저 맞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영상이 또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성난 시민들이 북을 두드립니다. 바닥엔 검은 봉투들이 놓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기다리다 숨진 코로나 희생자를 뜻합니다. 정부 청사에 걸린 백신을 돌려달라는 팻말. 가면을 쓴 시위 참가자가 역사상 최악의 정부란 글귀를 들어올리자 거친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현직 보건장관과 전직 대통령,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백신을 새치기 접종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겁니다. 아르헨티나 고위층의 새치기 접종은 최근 한 원로 언론인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보건장관과의 친분으로 백신을 먼저 맞았다고 밝히면서 드러났습니다. 친구에게 특혜를 준 히네스 곤잘레스 가르시아 보건장관은 즉각 경질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정부는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새치기 접종을 한 사람은 70명, 전직 대통령과 가족을 비롯해 현직 외교장관과 38살의 경제장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닉 니커버커님이 오른쪽 기자님은 웨이터인가요? 하셨어요. 웨이터 아니고 뉴스 서빙하는 웨이터입니다. 어. 서빙 웨이터. 네. 피에케로님이 김정원 기자님 준비 정말 많이 하신 듯. 많이 했습니다. 이선아님도 베테랑 외교 전문가이시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체리망구님이 딸도 맞았는데 괜찮아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벌써 그러셨어요? 맞으셨나봐요. 네. 7번방의 요물님 버스 새치기는 봤어도 백신 새치기는 너무했다. 아, 그렇죠. 예. 네. 피엔키로님도 김정은 기자님 정보의 깊이가 느껴져요라고. 아 칭찬들이 쏟아지고 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여기 좀 훈훈하죠 분위기가. 네, 훈훈해요. 네. 네, 오늘님이 재치 있으신 기자님이라고 뉴스 서빙인데 이게 참 고위층이 이렇게 새치기 접종하는 건 좀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그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를 맞고 있어요. 아. 네, 거기도 이제 보면 의료진부터 접종을 시작을 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70세 이상 고령자로 이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런 고위층들이 새치기를 해서 맞은 거고 아르헨티나만 그러냐? 아니에요. 페루도 보면 페루는 전직 대통령, 보건장관, 외교장관, 고위층 포함해서 한 480여 명이 새치기를 해갖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거의 VIP 스캔들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또 미국은 미국도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고령자 위주로 먼저 접종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런데 이제 할머니처럼 변장한 그 30대, 40대 여성이 맞습니다. 야. 들킨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미국 접종하는 것 중에 이제 그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접종하는 게 있어요. 차 타고 가서 차에서 인적사항 확인하고 바로 여기서 맞는 건데 이 차 타고 가는데 이분들이 두 명이 이제 그 새치기를 하려고 했던 분이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마스크도 또 하잖아요. 엄청 가렸네요. 그러니까 엄청 하니까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타고 들어가서 근데 이게 좀 웃기는 게 뭐냐면 두 번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이미 맞아서 나 두 번 맞으러 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인적사항을 조사하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싶어서 봤더니 한 분은 33살, 한 분은 44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켜갖고 이제 그때 한참 외신에 저희 영상이 들어올 때 막 호통, 그러니까 되게 욕 얻어먹는 그런 장면도 들어왔었어요. 네네네.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죄송합니다. 막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회자가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미국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네. 이렇게 접종 등록 과정에서 출생 연도까지 조작을 하고 이 외에도 지금 뭐 캐나다 이런 데서도 보면 먼저 맞으려고 새치기하는 사례들이 지금 심심찮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참 차례를 지켜서 그럼요. 하셔야죠. 변장은 웬 말입니까? 네. 일부 국가에서는 혼합 접종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혼합 접종이 좀 약간 생소한데. 혼합 접종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그 얀센 백신,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백신을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백신들 다 두 번씩 맞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한 번 맞고 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두 번째를 맞아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한 번 맞았는데 이제 두 번째 맞을 물량을 준비를 해놨는데 처음 맞아야 되는 사람들도 못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백신 2개를 섞어서 맞히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백신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백신 공동 개발하는 데가 영국 옥스퍼드대인데 실제 임상시험 그 모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번 섞어서 맞춰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임상이 이루어질 거냐 하면 일단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나 혹은 화이자 백신을 맞아요. 두 번째 맞을 때는 일부는 처음에 맞은 백신하고 동일한 제품을 맞고 나머지는 처음에 맞았던 백신 말고 다른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그 실험군의 혈액을 채취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뭐 중앙체가 얼마나 생겼는지, 그 다음에 T 세포라고 그래갖고 면역 세포 양이 얼마나 생겼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화이자 두 번 맞은 사람, 화이자 한 번 맞고 아스트라제네카 한 번 맞은 사람, 요걸 비교해갖고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 요런 거를 지금 곧 시작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하고도 이 임상 시험을 지금 혼합 접종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댓글로도 안 그래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시도 자체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좀 찬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죠. 일단 찬성하는 쪽, 그러니까 이 임상을 지금 주도하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 이렇게 백신마다 조금씩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걸 2개를 접종을 하게 되면 장점을 좀 극대화시킨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다른 백신보다 이 T세포, 킬러 T세포라고 하는데 얘의 활성화를 조금 더 많이 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가 조금 있고, 근데 화이자 백신은 중화항체라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내로 침투하지 못하게 딱 달라붙어서 방해하는 중화항체를 조금 더 많이 활성화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를 합치게 되면 장점만 혹시 좀 더 취하게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옥스퍼드대의 그 매슈 스네이프라는 교수가 영국 가디언하고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 사람에게 다른 백신을 연속해서 접종했을 때 특히 요새 변이가 좀 문제잖아요. 그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효과가 더 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이렇게 혼용하게 되면 이 백신 없는데 지금 다른 백신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유연성 있게 접종하게 되니까 물량이 없을 때 그럼 2차 백신은 이쪽을 맞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효과가 있다고 만약에 확정이 되면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혼합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문제죠. 이게 안전한지 뭔지 데이터가 전혀 없거든요. 이제 아까 그 교수님 말도 가능성이 있다는데 장점이 수렴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수렴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열어봐야 그래서 되니까.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 미국 뭐 코넬대 존 무어 교수라는 사람이 백신 전문가인데 뉴욕 타임스하고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혼합 접종을 입증해줄 데이터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되게 혹평을 했어요. 영국 정부가 과학을 완전히 버렸다. 이렇게 혹평을 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섞어서 맞게 되면 안전성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전혀 없다. 그래서 2번 모두 다 동일한 제품으로 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문제는 1월 중순쯤에 이 접종 지침을 슬그머니 바꿨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왜냐하면 백신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바꿨냐면 공급이 제한적이거나 이전에 어떤 백신 접종했는지 알 수 없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뭐 혼합 접종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지를 다시 남겨놨군요. 하지만 여전히 그 두 제품, 그러니까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호환 가능한 건 아니다. 웬만하면 똑같은 제품 2번 맞아라 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잉글랜드 공중보건국도 역시 누가 2번째 접종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뭘 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자료가 확인이 안 되거나, 네. 그리고 맞으러 왔는데 그 제품이 없을 때 이럴 경우에만 뭐 좀 허용해도 된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해외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놨고, 우리 보건당국도 2번 다 동일한 제품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어느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맞아요. 부탁되고 맞으라고 네. 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의 그 취지는 뭐냐면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자료를 한번 보겠다. 실제 이렇게 혼합 접종했을 때 어떤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임상 아마 첫 번째 결과가 오는 6월쯤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네. 만약 6월쯤에 나와서 이게 뭐 안전하다 혹은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만약에 결론이 나게 되면 백신 보급에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댓글로 안 그래도 단점만 결합하면 어떠냐, 어떡하냐 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맞아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죠. 여론은 아직까지는 좀 걱정이 된다 이런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쭤보면 스푸트니크 V 얘기가 아까도 잠깐 네, 언급이 러시아 됐는데 백신. 네.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사실 사람들이 이거 뭐 맹물보다 좀 나은 수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조소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완전 평가가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졌죠. 이게 그 의학 저널 란셋에 논문이 실리면서 완전 바뀌었는데 원래 이게 사실 러시아가요. 지금 자기들이 자체 승인한 백신 3개가 있어요. 세 개나 세 개요? 있어요. 스푸트니크 V를 포함해서 3개인데 스푸트니크 V가 작년 8월에 그 러시아 정부가 자체 승인을 했죠. 세계 그쵸, 최초로. 네. 그때 저를 포함해서 별로 아무도 관심 안 기울였어요. 러시아 니네가 백신 개발했다고? 뭐 아직 화이자나 거기도 아직 승인 안 받았는데 이러고 넘어가다가 그 란셋에 그 지난달인가 실렸는데 뭐냐면 91.6%의 효과가 있다라고 실린 거예요. 근데 이게 란셋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굉장히 그 저명한 학술 저널이거든요. 그래요? 저널이고 처음에 이 스푸트니크 V 백신, 그러니까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스푸트니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백신 혹은 V 붙여서 스푸트니크 V인데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영국의 한 감염병 전문학자 뭐라고 그랬냐면 맹물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근데 비판에 저는 근거 타당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보통 백신은 임상을 3번 하게 돼 있거든요. 1상, 2상, 3상인데 2상까지 해놓고 3상 안 했는데 승인을 해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하면 돼요? 이거 8분 90. 자, 이거까지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알아야 되니까. 야, 역시. 그러고 있다가 이 임상 3상이 다 되고 난 뒤에 란셋에 실었더니 91.6%다. 근데 이게 란셋은 그냥 싣는 게 아니고 동료 연구 평가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영국의 또 다른 감염병 학자가 평가를 했어요. 되게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하다 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특히 유럽 국가들이 백신 부족하니까 러시아 백신도 우리 쓸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분량이 지금 달리니까.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우려되는 점은 이게 사실 선우가 뒤바뀐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네네. 3상을 안 한 상태에서 자체 승인해서 다행히 결과가 좋았으니 그렇죠. 망정이지 네네네. 부작용이 많이 났거나 사람이 죽었으면 큰일 날 뻔한 위험한 시도였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아예 접종 대상에서 고려도 안 했는데 어쨌든 란셋에서 그 3상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유럽이나 이런 특히 백신이 부족한 나라들에서 얘네 거도 좀 고려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약간 바뀐 거죠. 네. 네. 아니, 참. 다들 지금 노재필 기자를 재밌는 댓글 하나 있어서 닉 니커버커님이 웨이터 형은 그래도 양심은 있네. 어제 형은 뉴스데스크까지 할 기세였는데 라고. 어제 김재경 기자가 거의 뭐 프리데스크를 다 잡아먹을 뻔했는데. 왜냐면 떠나야 할 때가 언젠가 분명히 알고 있는 뒷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네네네. 네. 떠날 때가 되면 네. 오늘 월드나우 첫 코너였는데 정말 명쾌하고 재밌는 설명으로 백신을 풀어주셨습니다. 아유, 그럼 감사합니다. 2주 뒤에 보는 건가요? 네, 2주 뒤에. 그때 코너명을 살짝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뉴스 웨이터로. 좋습니다. 뉴스웨이트 좋아요. 뉴스웨이트 좋습니다. 네. 예. 네. 월드나우 김정은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책 시간입니다. 조대필 기자입니다. 웨이터 형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지금 벌써. 벌써 친근감이. 김정원 기자가 웨이터 형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아까 저보고 빨리 웨이터 형 끌어내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김정원 기자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또 공들여서 모신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많은 물밑 작업을 네, 네. 거쳐서 네. 저희가 보타이도 컨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아무나 모시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컨텐츠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웨이터라고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의도한 건 뭐냐면 BBC의 원로 기자 컨셉. 그 BBC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이게 멜빵 바지나 이렇게 보호타이 하시고 딱 앉아서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시는 컨셉으로. 근데 외국어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딱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죽 자켓 노재필 기자 맘먹는 웨이터 김정은 기자라고. 박수빈님이 웨이터의 저희는 수사반장까지 뉴스가 재밌다고 슈키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컨셉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는. 네.
제가 오늘도 남상호 기자를 또 한번 2주에 한 번 정도 모실까 싶어가지고 컨셉으로 또 한번 멜빵. 아, 멜빵 좋죠. 네. 네. 자, 오늘 자, 오늘 첫 첫 번째 소식은 소식은 공분의 소식이죠. 네, LH 직원들이 그 시흥하고 광명 3기 신도시 들어서는데 땅을 이제 개곡들을 샀다는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 3기 신도시 후보지를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가족뿐만 아니고 뭐 본인 가족, 그다음에 뭐 빈틈없이 조사를 하래요. 총리실이 아마 지휘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 또 하나 나온 소식은 뭐냐면 LH 직원들이 그 세계 필지를 더 산 것으로 확인했다고 그래요. 야. 근데 이 직원들이 마치 개하듯이 서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땅을 공동으로 사고 뭐 이랬는데 사실은 그 대놓고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요. 어떻게 지분 보면. 쪼개기에 뭐 대출도 풀 엄청 땡겼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출을 받을 때 이상한 농협 지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련 뉴스도 저희가 오늘 준비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어제 이어 오늘도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대문짝만하게 했죠. 네. 정세균 총리가 아주 그냥 따끔하게 일가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정치인이지 공직자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하든지 무책임한 선동이다. 국민을 네. 선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뭐 국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그렇죠. 근데 국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보통 정치인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게요. 네. 네. 국민이 지금 가리키는 국민이 어디 있는지. 그렇죠. 참. 네, 아무튼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백신 얘기를 저희가 이제 김정원 기자랑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2명이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례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백신 부작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아직 연관성을 조사 중인 그렇죠. 거죠. 조사 네네. 중인데. 어쨌든 백신을 맞고 맞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있는 50대 남성 같은 경우는 한 그 호흡곤란 같은 걸 호소를 했는데 이분도 이제 기저질환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그 뇌졸중에 걸리셨던 분이거나 아니면은 뭐 뇌혈관 질환 같은 거, 또는 당뇨 이런 네네. 질병, 물론 그런 병들이 있으시니까 요양병원에 또 계셨던 그리고 분이겠죠. 또 그래서 우선 네. 접종 대상자가 되신 거죠. 사실은 그렇죠, 기저질환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더라고요. 오늘 뭐 보니까 한 수백 건 정도 나왔는데 그 백신과의 연관이 확인된 경우는 없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네네. 네, 물론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네. 네네네. 자, 그래서 기피하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아까 그 아리동절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제 나온 그 형이랑 오늘 웨이터 형이랑 둘이 술 먹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루가 안 끝날 것 같아요. 네, 오늘 밤샌다고 봐야죠 뭐. 24시간이죠. 네. 네네네. 아무튼 뭐 너무 재미있게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자주 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바쁘셔가지고 한 2주에 한 번 정도 뵙는 걸로. 네. 자, 오늘 신규 확진이 444명이 나왔어요. 이게 왜 늘어났냐면 그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동두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상당수 감염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확 늘어났죠. 근데 이제 가짜 뉴스가 또 매일매일 이렇게 막 바뀌고 있나 봐요. 네. 점점 발전해서 오늘은 어떤 가짜 뉴스가 있냐면 정세균 총리 사진에다가 그 백신 거부 시 긴급 체포한다라는 어떤 그런. 야. 근데 이게 이제 거의 교묘하게 기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들고 합성을 있어서. 했군요. 네. 가짜 뉴스도 뭔가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언론사에서 막 반발하고 우리 쓴 적 없는데 이런 기사 뭐냐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백신으로 뇌를 조정한다거나 뭐 이런. 백신은 뇌를요? 예, 아마 노벨 과학상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런 정도 많으면. 네. 근데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익명으로 이 가짜 뉴스 제보를 받는 걸 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혹시 보시게 되면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정부는 강하게 이렇게 수사 의뢰까지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좀 황당한 뉴스. 제보는 MBC. 저희 뭐 아시겠지만 뭐 제보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뉴스 좀 황당한데 인천에 있는 한 보건소 얘기인데 이게 빠지나 나가나요? 확인 못했는데. 저를 확인. 종종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이템을 소개했는데 안 나가. 일단 소개해 주시죠. 이미 자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소장이 공지를 띄웠는데 77년생 이하의 여직원만 자신의 방을 청소해야 된다라는 아, 70? 고지를 와, 했어요. 77년생 이하? 그러니까 여직원만 청소하는 것도 웃기고 나이 제한을 둔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여러모로 참 2021년에 어울리지 않는 뉴스가. 시대를 좀 네. 한참 뒤로 가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아닌가. 이분이 사는 세상이 어딘지 참. 그다음에 미얀마에 전두환 아까 뭐 처음에 오프닝하실 때 뭐 말씀하셨는데 미얀마에서 오늘만 한 8명 정도가 뭐 숨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미얀마 군부가 되게 특이한 군부라는 거예요. 음. 거기에 총사령관인 그 이름 민아웅 훌라잉이라는 그 총사령관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그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거의 미얀마의 재벌이에요, 이 사람들. 아. 그래서 뭐 은행, 통신, 뭐 유통 같은 어떤 그 굉장히 핵심 경제를 이제 그 장악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돈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사실은 뭐 국민을 더 우습게 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제사회가 돈줄을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이 군부랑 좀 관련이 있는 기업이 있다고 그래요. 오. 네. 기사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네. 아, 오늘 참 저희가 공들여서 모신 김정원 기자의 첫 방송. 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만족하십니까? 되게 만족스러워. 예. 아, 전 너무 좋아요. 이게 어떤 이게 두목으로서 어떤 대표로서 뭔가 그 스타성을 발견한 거죠. 네. 아, 여기가 이제 등용문이 됐군요. 벌써 아, 프리데스크가 기자들의. 뭐 제가 감히 약속을 드리지만 김정원 기자를 빠른 시일에 스타로 제가 만들어. 자, 그날까지 프리데스크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